여보,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왔어요. 74세 김영호 씨가 아내에게 종이를 건넸다. 20만 원 에어컨을 틀었던 여름 전기세였다. 어떡해요? 통장에 돈이.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 하지만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후의 민낯이다. 겉보기엔 중산층이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도 잘 자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도 없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매달 적자가 난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전기세를 내지 못해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고 지냈다. 밤에는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김 씨는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김 씨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였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가계의 월 평균 지출은 147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의료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얼마나 필요할까? 72세 박모 씨의 가계부를 들여다보자. 식비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여기까지만 88만 원이다. 여기에 의료비 3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생필품 15만 원을 더하면 이미 153만 원이다. 그런데 이건 평온한 달의 이야기다. 에어컨이 고장 나면, 치과에 가야 하면, 감기라도 걸리면, 손주 생일이면 그 달은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문제는 수입이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80만 원과 기초연금 29만 원을 받는다. 합쳐서 109만 원. 하지만 실제 지출은 월 177만 원이다. 매달 68만 원씩 적자다. 1년이면 816만 원, 10년이면 8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예금을 깨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예금은 바닥나고 대출 이자는 쌓여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가 넘는다. OECD 국가 중 1위다.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준비 부족이다. 과거 세대는 노후 준비 개념 자체가 없었다. 자식이 봉양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도 자기 집 마련하기 바쁘고 노부모를 모시는 건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수명 연장이다. 70대는 이제 중반전이다. 90세까지 사는 시대에 70대부터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예상보다 긴 노후가 자금을 고갈시킨다. 셋째, 자산의 함정이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 집값은 올랐지만 팔면 살 곳이 없고 팔지 않으면 전기세조차 낼 수 없다. 이모 씨 69세는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 하지만 냉장고가 고장나자 수리비 30만 원이 없어서 한 달을 그냥 뒀다. 여름에 음식이 상해서 식중독에 걸렸고 병원비로 80만 원을 썼다. 냉장고를 고쳤다면 30만 원이면 됐을 일이다. 최모 씨 76세는 더 극단적이다. 3억 원 아파트에 살지만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복지관 무료 급식소를 다닌다. 아들은 아버지 집 파세요라고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젓는다. 집을 팔면 난 어디서 살아?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들의 딜레마다. 자산은 있지만 가난하다.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층이다. 해결책은 있을까?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주택연금, 부분 임대, 생활비 절감, 추가 수입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를 알고 실행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 김영호 씨는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6억 원 아파트로 월 95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합치니 월 214만 원이 됐다. 이제는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알기까지 2년이 걸렸고 그 사이 김 씨는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1세 이순자 씨는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대장암 2기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암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떠오른 건 돈이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500만 원. 이 씨의 통장 잔고는 320만 원이었다. 남편과 모아온 노후 자금이 전부였다. 결국 이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매달 대출 이자 3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일도 할 수 없다. 암보다 돈 걱정이 더 무서워요. 이 씨의 고백이다. 의료비는 노후 최대의 위기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22만 원이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어떨까? 박철수 씨 73세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데 진료비와 약값으로 18만 원이 든다. 여기에 3개월마다 하는 정밀 검사 비용 35만 원을 더하면 연간 261만 원이다. 그런데 작년에 치아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했다. 3개에 450만 원. 다행히 정부 지원으로 60만 원을 할인받았지만 여전히 390만 원이 나갔다. 올해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 양쪽 눈 수술에 25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다. 1년에 의료비로 700만 원은 쓰는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이다. 월 58만 원을 의료비로 쓰는 셈이다. 국민연금 75만 원을 받는 박 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김영희 씨 75세는 평소 건강했다. 의료비는 월 1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작년 가을 계단에서 넘어져서 대퇴골이 골절됐다. 수술비 280만 원, 입원비 120만 원, 재활치료비 80만 원. 총 480만 원이 들었다. 김 씨는 예금을 모두 털어야 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퇴원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주 2회 다니는데 월 24만 원이 든다. 집에서 쓰는 보행보조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등을 사는데도 60만 원이 들었다. 요양시설은 더 심각하다. 박순옥 씨 75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집에서 혼자 있기 어려워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월 70만 원. 하루 8시간 주 5일 이용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치매 약값 12만 원, 정기검진비 8만 원을 더하면 월 90만 원이다. 상태가 악화되면 요양원에 가야 한다. 견적을 받아보니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부족하다.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박 씨는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증한다. 60대는 월 15만 원, 70대는 월 25만 원, 80대는 월 40만 원 이상이다.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이면 이 금액은 2배로 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있다. 하지만 알아야 쓸 수 있다. 첫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65세 이상은 무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암 검진도 2년마다 무료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틀니는 50만 원 선에서 만들 수 있다. 백내장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자 씨는 이 제도를 몰라서 대출을 받았지만 알았다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셋째, 치매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밀검사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넷째, 민간 실손보험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지만 해지하면 안 된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실손보험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최근 정부 정책도 개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어 간병비 부담이 줄었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연간 최대 부담액이 정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대장암 사기는 치료비 3천만 원이지만 일기는 300만 원이다. 당뇨는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데 연간 2천만 원이 든다. 하지만 초기에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관리하면 약값 월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의료비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알고 정기 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하라. 그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월 200만 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68세 정미숙 씨의 말이다. 남편과 함께 국민연금 120만 원, 기초연금 50만 원, 예금 이자 30만 원으로 월 200만 원을 만들었다. 은퇴 전에는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개월을 못 버티고 적자가 났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 씨 부부의 실제 지출 내역을 보자. 식비 60만 원. 두 사람이 하루 2만 원씩 쓴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해먹지만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만 해도 이 정도다. 과일, 고기, 생선을 사면 금방 불어난다. 주거비 45만 원. 아파트 관리비 22만 원, 전기가스수도 13만 원, 인터넷 TV 1만 원, 재산 세화재 보험 월 할당액 9만 원. 의료비 35만 원. 두 사람 다 고혈압 약을 먹고 3개월마다 검진 받는다. 가끔 감기라도 걸리면 더 든다. 통신비 12만 원. 부부 핸드폰 요금 각 6만 원씩. 교통비 15만 원. 버스 지하철비와 가끔 택시비. 여기까지만 167만 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조사비 월 평균 20만 원. 친구 친척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가 한 달에 23번씩 있다. 한 번에 10만 원씩만 내도 금방 쌓인다. 생필품 10만 원. 화장지, 세제, 치약, 샴푸 등 소소한 것들이 모이면 이 정도다. 옷미용 8만 원. 미용실, 면도기, 속옷 등 최소한만 산다. 여가문화 5만 원. 가끔 영화 보거나 카페 가는 비용. 합계 210만 원. 이미 예산을 10만 원 초과했다. 그런데 이건 평온한 달의 이야기다. 작년에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80만 원, 보일러 수리에 45만 원, 치과 치료에 120만 원이 들었다. 손주 생일 선물과 명절 용돈으로 150만 원을 썼다. 여름 휴가로 국내 여행을 다녀왔는데 60만 원이 들었다. 1년 총 지출은 2,970만 원. 월 평균 248만 원이다.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할까?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비는 이렇다. 1인 가구 월 182만 원. 부부 가구 월 265만 원. 여기에는 기본 생활비만 포함됐다. 여행, 취미, 예상치 못한 지출은 빠져 있다. 실제로 여유 있게 살려면 1인 가구 250만 원, 부부 가구 350만 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이 이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철수 씨 72세 혼자 사는 경우를 보자.
국민연금 55만원, 기초연금 32만원. 합계 87만원. 최소 생활비 182만원과 비교하면 월 95만원이 부족하다. 1년이면 1,140만원 적자다. 김 씨는 어떻게 버틸까? 예금을 깬다. 현재 5천만원이 있는데 이 속도면 4년 반이면 바닥난다. 그 다음은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 자가 아파트는 관리비와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10년 넘은 아파트는 보일러, 배관, 싱크대, 벽지 등 손볼 곳이 계속 생긴다. 연 100만원은 수리비로 잡아야 한다. 전세는 계약 갱신 때마다 보증금이 오른다. 2년마다 3천만 5천만원씩 추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인이 이 돈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월세는 더 심각하다. 50만 80만원씩 매달 나가는데 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연금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사라진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주택연금이다.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는 월 89만원을 받을 수 있다. 5억 원이면 월 137만원이다. 평생 받을 수 있고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돌아간다. 둘째, 부분 임대다. 방 하나를 월세로 내놓으면 월 40만 6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괜찮다. 외로움도 덜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셋째, 지출 최적화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2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합치면 10만 원 전략이다. 경조사는 5만 원으로 낮추고 꼭 필요한 것만 간다. 식비는 할인마트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20% 절감된다. 넷째, 정부 지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아 월 100만 원 이상 지원받는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평생 세금 낸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박영수 씨 74세는 세 가지를 실행했다. 3억 원 아파트로 주택연금 가입해서 월 89만 원,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계 181만 원. 그리고 방 하나를 대학생에게 월 50만 원에 임대했다. 총 수입 231만 원. 지출을 200만 원으로 관리하니 월 31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을 비상금으로 모은다. 이제는 전기세 걱정 안 해요.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가끔 외식도 해요. 박 씨의 얼굴에 여유가 보인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계산이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으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 당장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점검하고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라. 그것이 노후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76세 최동준 씨의 후회다. 신장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 그는 매번 이 생각을 한다. 최 씨는 60대 초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술도 마시고 야식도 먹고 운동은 귀찮아서 안 했다. 정기 검진도 거르기 일쑤였다. 10년이 지나자 합병증이 왔다. 당뇨병성 신부전. 신장이 망가져서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투석 1회 20만 원, 주 3회면 월 24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은 10%지만 그래도 월 24만 원이다. 여기에 교통비, 식이요법 식재료비, 추가 약값을 합치면 월 40만 원이 든다. 1년에 480만 원이에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이요. 최 씨는 한숨을 쉰다. 만약 10년 전에 식단 조절과 운동을 했다면 당뇨 약값 월 5만 원이면 충분했다.
1년에 60만 원. 투석 비용의 8분의 1이다. 건강은 노후 최대의 자산이다. 아니, 건강 자체가 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의료비가 30% 적게 든다. 구체적으로 보자. 운동하지 않는 70대는 연간 의료비 평균 320만 원. 운동하는 70대는 220만 원. 차이가 100만 원이다. 10년이면 1천만 원, 20년이면 2천만 원이다. 더 놀라운 건 예방 효과다. 대장암을 예로 들어보자. 50세 이후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은 2만 원 정도다. 만약 내시경으로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하면 비용은 15만 원. 하지만 이 용종이 자라서 대장암이 되면 수술, 항암, 입원 비용으로 최소 3천만 원이 든다. 검진 2만 원 vs 암치료 3천만 원. 1500배 차이다. 이영희 씨 69세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5년 전 건강검진 통지서가 왔지만 귀찮아서 무시했다. 별일 없겠지 싶었다. 그런데 작년에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였다. 수술비 800만 원, 항암치료 1,200만 원, 입원비 300만 원. 건강보험 적용해도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 나왔다. 평생 모은 예금 900만 원 중 3분의 2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검진만 받았어도. 이 씨는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다. 반대 사례도 있다. 박준호 씨 71세는 건강관리의 달인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을 40분 걷는다. 점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유튜브 보며 근력 운동을 한다. 식사는 칼로리를 계산한다. 밥은 잡곡밥, 고기는 닭가슴살 위주, 채소를 많이 먹는다. 술은 한 달에 한 번,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는다. 작년에는 조기 위암을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했다. 비용은 80만 원. 만약 늦게 발견했다면 수술로 1천만 원 이상 들었을 것이다.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예요. 박 씨의 연간 의료비는 120만 원. 같은 나이 평균 28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60세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절약한 의료비는 1,760만 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걷기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줄어든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 효과도 크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된다. 둘째, 식단 조절이다. 짜게 먹지 않기, 단 음료 줄이기, 채소 많이 먹기. 이것만 지켜도 고혈압과 당뇨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외식을 줄이면 식비도 절약되고 건강도 챙긴다. 일석이조다. 셋째, 정기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2년마다 무료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검사도 지원된다. 귀찮아도 꼭 받아라.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고 돈도 구한다. 넷째, 금연과 절주다.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 위험을 높인다. 술도 간경화, 치매, 고혈압의 원인이다. 끊는 게 최선이지만 최소한 줄여야 한다. 다섯째, 근력 운동이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 위험이 크다. 집에서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만 해도 충분하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자.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10년간 추적했다.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그룹은 의료비가 연평균 210만 원이었다. 운동 안 하는 그룹은 340만 원. 차이가 130만 원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기검진을 받는 노인이 안 받는 노인보다
중증 질환 발생률이 60% 낮았다.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도 70% 절감됐다.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더더욱 중요하다. 아프면 돈이 나가고 일도 못하고 삶의 질도 떨어진다. 반대로 건강하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필요하면 일도 할 수 있다. 정리하자. 매일 30분 걷고 채소 많이 먹고 2년마다 검진받고 담배 끊고 술 줄여라. 이것만 해도 노후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건강이 곧 돈이다. 이보다 확실한 재테크는 없다. 여보, 나 좀 이상해요. 73세 방순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요즘 자꾸 깜빡해요. 아까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병원에 가보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다. 치매 전 단계였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사람 만나시나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요. 2년째.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방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했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댄스교실에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갔다.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다. 집에서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안 나갔다. 2년 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약값과 병원비로 월 25만 원이 든다. 상태가 악화되면 요양시설에 가야 하는데 월 150만 원 이상이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났더니 치매가 왔어요. 방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이다. 사회적 고립은 치명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다. 우울증은 3.2배, 사망률은 1.8배 높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다. 고립된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는 420만 원.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은 240만 원. 차이가 180만 원이다. 10년이면 1,800만 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첫째, 대화가 뇌를 자극한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이 인지 기능을 유지시킨다. 혼자 있으면 뇌를 쓸 일이 없다. 뇌도 근육처럼 안 쓰면 퇴화한다. 둘째, 사람을 만나면 움직이게 된다. 복지관 가려면 걸어야 하고 친구 만나러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난다. 셋째, 정서적 안정이 온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진다.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되고 위로받고 힘이 난다. 넷째, 정보를 얻는다. 저기 병원이 좋대, 저 약국이 싸대, 정부에서 지원금 준대 같은 실용적 정보가 입소문으로 전해진다. 반대 사례를 보자. 김철호 씨 75세는 사교적이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체조하고 커피를 마신다. 주 2회는 복지관 탁구교실에 간다.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하루에 최소 10명은 만나는 것 같아요. 김 씨는 건강하다. 고혈압 약만 먹고 다른 질환은 없다. 연평균 의료비는 150만 원. 같은 나이 평균의 절반이다. 더 중요한 건 행복도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 만날지 기대돼요. 살만 나요. 김 씨는 우울증과는 거리가 멀다. 웃음이 많고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까? 첫째,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라. 전국에 400개가 넘는다.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교실, 미술, 댄스, 탁구, 당구, 요가, 컴퓨터 등. 점심 식사도 3,000원에 제공한다. 둘째, 자원봉사를 하라. 복지관, 도서관, 학교 급식실 등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돈은 안 되지만 보람이 있고 사람을 만난다.
활동비나 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많다. 셋째, 종교 활동을 하라. 교회, 성당, 절, 성당 등은 노인들의 훌륭한 커뮤니티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 넷째, 취미 모임에 가입하라. 등산, 사진, 낚시, 바둑, 장기 등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모이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섯째, 이웃과 친해져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노인들과 산책 친구가 되라. 매일 저녁 6시에 만나서 30분만 걸어도 충분하다. 이순자 씨 70세의 변화를 보자. 3년 전까지 혼자 살며 우울증에 시달렸다. TV만 보고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졌다. 지금은 주 사회복지관에 나가고 친구 5명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이제는 약이 필요 없어요. 이 씨는 웃으며 말한다. 의료비도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다. 1년이면 120만 원 절약이다.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복지관을 주 2회 이상 이용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65% 낮았다. 자살 생각도 70% 줄었다. 의료비는 평균 35% 절감됐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약보다 효과적이고 병원보다 저렴하다. 코로나는 끝났다.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복지관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인사하라. 혼자 있으면 병이 온다. 사람을 만나면 건강해진다. 관계는 노후 최고의 자산이다. 박경수 씨 78세의 말로 마무리한다. 돈이 많아도 혼자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친구가 있으면 행복해요. 나이 들면 통장 잔고보다 전화번호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라.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하자.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것이다. 얼마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72세 한영수 씨가 재무상담사에게 물었다. 상담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부부 기준으로 월 3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한 씨는 한숨을 쉬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130만 원. 목표의 절반도 안 됐다. 그럼 저는 실패한 노후인가요? 하지만 3년 후 한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돈은 적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 한 씨는 생각을 바꿨다.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불안해하는 법을 배웠다. 첫째,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3가지를 적는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내와 산책했다. 건강하게 밥을 먹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니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둘째, 비교를 멈췄다. 예전에는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러웠다. 이제는 좋겠네라고 말하고 넘어간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줄었다. 셋째, 작은 행복을 찾았다. 비싼 호텔이 아니어도 된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것도 행복이다. 커피숍 아메리카노 대신 집에서 타 마시는 믹스커피도 맛있다. 넷째, 전략을 게임처럼 즐긴다. 이번 달 전기세를 작년보다 5천 원 줄이면 성공. 마트 할인 품목으로 장을 보면 레벨업. 이렇게 생각하니 전략이 재미있어졌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한 씨의 깨달음이다. 물론 현실적 준비도 필요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월 85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바꿔 월 8만 원 절약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어 식비를 줄였다. 의료비는 정기검진으로 예방해서 절감했다. 총 수입은 월 215만 원이 됐다. 300만 원보다는 적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했다. 70세 이후의 성공은 무엇일까?
큰 업적도 많은 돈도 아니다. 이영자 씨 75세의 답이 명쾌하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당연해 보이지만 나이 들면 이것조차 쉽지 않다.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노인이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간다.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박순희 씨 78세의 말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한 노후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주거 안정이다. 평생 살 집을 확보하라. 주택연금이든 전세든 자가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쫓겨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최소 생활비 확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을 합쳐 월 150만 원은 만들어야 한다. 부족하면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라. 셋째, 건강관리다. 매일 걷고 정기검진 받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넷째, 사람을 만나라. 혼자 있지 말고 복지관에 나가고 친구를 만나라. 관계가 생명줄이다. 다섯째, 마음을 다스려라.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하고 의료비는 분할 납부를 요청하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를 조심하라. 전화로 송금 요청, 즉석 결정 요구, 고수익 보장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99%는 막을 수 있다. 치매에 대비해 법적 서류를 준비하라. 유언장, 의료의향서, 후견인 지정 등을 미리 해두면 가족이 편하다. 마지막으로 웰다잉 준비도 필요하다. 김동수 씨 76세는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다.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김 씨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부를 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제사는 자녀들과 복지단체에 반반 나누라는 유언장을 썼다. 이제 마음이 편해요. 언제 가도 괜찮아요. 김 씨는 평온한 표정이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고 존엄하게 떠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다. 정리하자. 진짜 성공한 노후는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아니다. 건강하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불행하다. 돈이 적어도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지만 준비의 끝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감사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성공한 노후의 완성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가계부를 쓰고 걷기 시작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감사 일기를 쓰라. 10년 후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이다. 준비된 노후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다.